안녕하세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얘기만 계속하게 될 것 같아서 피한다고 피한 게 또 다른 마블 영화인 앤트맨과 와스프네요. 하필이면 인피니티 워로 한창 열기가 뜨거울 시점에 두 번째 예고편을 공개하는 바람에 아마 관객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앤트맨과 와스프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 시점을 노린 모양입니다. 근데 가이드 리뷰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피니티 워 때문에 개봉을 다 피해버리는 바람에 볼만한 영화도 드물거니와 그나마 본 영화도 굳이 가이드 리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질 않아서 모두 패스했습니다. 따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까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앤트맨과 와스프의 두 번째 예고편은 스콧과 그의 딸인 캐시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언뜻 가벼운 대화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딸인 캐스랭의 청소년 버전을 연기할 배우로 에마 퍼먼이 캐스팅됐다는 루머가 나왔거든요. 사실이라면 훌쩍 큰 캐스랭을 볼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어벤져스 4편이 시간여행을 다룬다는 루머가 사실일 거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캐시가 아빠처럼 악당들과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실제로 코믹스에서 캐시는 스태추어라는 슈퍼히어로로 활약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향후 영화에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너무 멀리 간 것 같지만 인피니티 워를 보고는 더 이상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게나마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스콧은 커다란 앤트맨으로 변신해 트럭을 마치 스케이트보드처럼 타면서 악당들을 잡는 중입니다. 10중 8구 이 장면은 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후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고편에서 보셨다시피 함부로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태인데다가 인피니티 워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소코비아 협정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니 이렇게 마음대로 변신할 수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악당 중 한 명은 첫 번째 예고편에서 행크가 축소시켰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크의 연구나 기술을 탈취하려고 한 거라면 덕분에 아주 간편하게 훔칠 수 있었겠네요. 예고편의 이런 도입부는 마냥 앤트맨스러운 개그와 유머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왜 앤트맨에게 와스프가 필요한지를 또 한 번 전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콧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악당들을 해치우기에는 아직 서투르다는 게 저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리하여 딸의 말처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킬 파트너인 와스프가 합류합니다. 첫 번째 예고편에서부터 봤던 것처럼 와스프, 그러니까 호프 반 다이는 여러모로 능숙하고 진지하니 앤트맨을 리드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예고편에서의 액션 중 몇 장면은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장면에서 스콧의 친구인 루이스가 저 건물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선 혼자 되찾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앤트맨이 와스프와 함께 짝을 이룬 후에 성공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앤트맨2나 와스프가 아닌 앤트맨과 와스프니까 둘이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겠죠? 다음 장면에서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편에서 스콧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친구들이 이제 어엿한 사업가가 됐다는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일종의 보안회사나 경비회사를 차린 모양인데 전직을 살린 업종이라 그런지 회사의 이름부터가 참 재밌네요. 발음 그대로 하면 엑스컨, 즉 전과자를 뜻합니다. 둘째로 이 영화의 악당으로 나오는 고스트의 능력과 역할을 아주 친절하게 전달합니다. 일단 고스트는 보시다시피 마치 비전처럼 벽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경우는 신체의 밀도를 조절해서 가능하다는 설정이지만 인피니티 워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콜버스의 창에 찔려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죠. 고스트도 비슷한 설정으로 저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코믹스와 같은 해킹이나 투명 등의 능력도 있을지는 영화를 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스트는 행크의 연구실에 침입해 기술을 훔쳤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큰 사단이 날 수도 있으니 되찾으려고 하겠죠? 어쩌면 이 장면이 고스트가 그 기술을 사용하려다가 일어나는 사고 같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대체 고스트가 행크의 기술에 대해 어떻게 알았냐는 건데 코믹스에서처럼 해킹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았거나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겠죠. 셋째는 고스트가 훔쳤다는 기술이 바로 양자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행크가 첫 번째 예고편에서 봤던 기체를 타고 양자 영역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앤트맨과 와스프의 주된 내용은 양자 영역으로 들어가서 행크의 아내이자 호프의 어머니인 자넷을 구해내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말인데 어쩌면 이 장면에서 앤트맨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는 물체가 자넷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심히 보면 날개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에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얘기도 뒤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예고편에서는 헬로키티를 돌출시키더니 이번에는 소금통을 키워서 악당을 잡습니다. 저는 앤트맨 시리즈가 이렇게 기발한 액션을 창조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액션에까지 캐릭터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 유머와 재치를 더하면서 개성을 확고하게 드러내주니까요. 또 그 소리냐고 불만을 토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블이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너무 잘해주니까 몇 번이고 칭찬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전편에서 캐시가 키우던 개미가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건 좀 엉뚱해 보이지만 뭐 이건 어차피 영화에 특별한 의미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 별 상관없겠죠. 그리고 와스프의 수트에는 자체적으로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있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예고편을 보고해서 소개해드렸던 빌 포스터가 등장합니다. 코믹스와 비슷하게 행크와 함께 골리앗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기술도 발전했는지 아니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건지 스콧이 훨씬 더 크게 변신했다고 자랑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빌 포스터가 대체 왜 등장하며 세 사람이 그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 누가 고스트에게 사주해서 행크의 기술을 훔친 거라면 그 배우가 빌 포스터일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크는 오랫동안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올 방법을 연구했을 테니 필시 그 당시에 빌이 그를 도와주면서 양자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스트를 창조해낸 후에 그 기술을 훔쳐오라고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빌과 고스트는 별개의 관계고 순전히 고스트 혼자서 앙심을 품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독단으로 감행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고스트는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얻었는지가 의문으로 남지만 그거야 뭐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오해하실 수도 있으나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겁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한 방을 크게 맞았고 몇 개는 낚이기도 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마무리하지 않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단순히 예고편을 보고 하는 예상이나 감독과 케빈 파이기가 인터뷰를 통해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기꺼이 공개하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적중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먼저 어벤져스 4편이 시간여행을 다룬다는 게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약 2주 전쯤에 어벤져스 4편의 시나리오 중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몇 가지를 전해들은 사람이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보통은 헛소리로 치부하지만 이 사람은 인피니티 워에 대한 내용을 이미 상당수 적중시켜서 허투루 넘기질 않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며칠 전에 해외 언론이 기사화를 하면서 뒤늦게 알았는데 레딧에 올라온 글을 보면 어벤져스 4편은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채 살아남은 캐릭터들이 시간여행을 한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렇다고 타노스와 다시 붙어봤자 이기기 힘든 건 마찬가지니 아예 한참을 되돌려서 타노스보다 먼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기 위해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특히 파우스토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의 도입부에서 스타로드가 찾기 전으로 가서 먼저 손에 넣으면서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팀이 결성되게 한 계기가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인 건 대체 어떻게 시간여행을 하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타임스톤은 타노스가 가지고 있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타임스톤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건 역시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나오는 양자 영역입니다. 멀티버스도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까 어쩌면 양자 영역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가능해지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만나게 될 자넷 반다인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양자 영역에 오래 머물렀으니 그 사이에 뭔가 큰 비밀을 알아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자넷이 됐든 행크가 됐든 간에 양자 영역에서 시간여행이 아닌 평행우주를 발견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간여행은 좀 진부한 소재니까 평행우주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한 표 던지지만 뭐 아직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자 바람일 뿐입니다. 추가되는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레딧에 올라왔다는 글에는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자막으로 띄울 테니까 잠시 멈추시고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세요.